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힘찬 목소리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투자는 좀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조금 좀 많이 밀려가지고, 그러셨어요? 어떤 네, 종목이 제일 답답하신데요? 제일약품요. 얼마에 몇 퍼센트신데요? 6만 5천 원인데 35%예요. 높게 사셨네요. 6만 5천 원에 오, 35%요? 네네네. 이거 더 높게 사셨다가 비중을 늘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 가격대 이렇게 좀 들어가신 건가요? 그 가격대에 들어갔어요. 35% 다요? 예,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밀려가지고, 네네. 이거 종목을 바꿀까 하다가 행여나 하다가 보니까 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지금 다 밀려서 예, 그러네요. 진짜 많이 밀려가지고 손실이 좀 상당히 큰데요. 예, 이 예, 예.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떤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제가 주식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네. 정년 퇴직해가지고, 예. 예, 그냥 뭐, 소일거리 아니면 조금 용돈이라도 네. 벌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아, 돼버렸어요. 음,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이 예,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잘 아는 종목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시작한 지 얼마 안 예, 되셨다고 하셔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네, 이걸 네,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손절을 하고 종목을 네. 바꾸든지 할지 아니면 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보충을 아, 해야 예, 될지,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네. 전화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너무 네네. 소중한 그 자금이잖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 예, 대한 내용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으니 좀 자세히 들어주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제일약품입니다. 지금 3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사실상 이 종목이 산을 그리기 거의 직전 수준까지 되돌림이 나온 거거든요. 11만 9천 원에서 지금 빠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제일약품이 6만 원, 6만 5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격을 줬던 이유가 이제 화이자 관련주로 테마 네. 상승을 한 겁니다. 이게 제일약품이 왜 화이자 테마주로 들어가느냐면 현재 대표 2005년도부터 현재 2005년도에부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의 부사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일약품이 그동안 화이자의 국내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영업을 해와서 그와 관련한 주로서의 테마주 역할을 한 건데 이 재료는 끝났죠. 이 재료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 투자자이신데 뭐 성함으로는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네. 여유 자금으로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소중한 돈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어떻게 보면 테마주에 좀 쏠림 네네. 우리가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보는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자세라는 게 정말 인생 자체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예.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탐욕적 그 시장의 특성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수많은 뉴스들 그리고 자극적인 시세들을 보다 보면 뭐 나의 투자의 소기의 목적 자체는 안정적으로 뭐 소일거리 형태로 혹은 뭐 크게 투기적이지 않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일약품은 약간 지금 그런 케이스가 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네. 건데 이 제일약품은 제약주죠. 제약주인데 이제 R&D를 그래도 하고 있어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매출도 이익도 나는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아, 거는 이 제일약품의 지금 요약 이 손익계산서를 좀 보시면은 네.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지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면 뭐 6천억대, 7천억대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이제
별도 기준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는 이 정도의 실적은 매출은 나오는 회사예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130억 정도니까 꽤 나왔고 당기순이익도 70억 정도 이렇게 나온 회사인데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5,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에 비해서는 사실 제약바이오의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매수하신 6만 원대는 너무나 높은 가격이었던 거고 10만 원대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제약바이오 기업이 나오려면 뭔가 신약 개발을 해서 그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그랬을 때 사실 이 정도의 이 가치를 부여받는 건데 근데 이 제일약품은 그런 것도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화이자에서 백신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얘기가 막 나오고 했던 게 작년 하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일약품의 시세가 나왔던 시점이 처음에 뭐 백신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여기예요. 모더나 얘기 나오고 했을 때가 그때 화이자도 한다 이러면서 처음에 여기서부터 군부를 지폈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화이자 백신이 제일 빠르다. 모더나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11월에 이렇게 2배, 3배 정도 상승이 나왔죠. 거의 3만 원대부터 12만 원. 4만 원, 와. 여기서 12만 원, 그러니까 3배 딱 예. 오른 거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업의 평균 거래량이 이 당시 직전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60만 주 터지던 종목이었는데 그 당시 거래량이 뭐 100배 가까이 터진 거죠. 평상시 거래하던 거래량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테마성으로 그냥 이슈로 이렇게 붕 떴다가 이제 백신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시장에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일약품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냥 화이자와 말씀드린 현재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의 전 부사장이었다. 마치 인맥 그렇죠. 토마주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뭐 대선주 이런 것처럼 펀더멘털은 전혀 네, 영향이 없는. 그런 상관없는 네. 시세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일장춘몽입니다. 잠깐 그러한 이슈로 올라왔다가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놓고 보면은 이 높게 사신 분들만 억울한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6만 5천 원도 높아요. 높아서 제가 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게 참 들으면 되게 섭섭하고 좀 별로 이렇게 공감되지 않거나 동조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예. 주식은 내가 너무 높게 샀다, 잘못 샀다라는 거는 시세가 이미 딱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본전은 포기해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내 본전이 안 와서 못 팔았다 이런 네. 말씀 자주 주시거든요. 네. 그건 내 사정이죠. 내가 얼마에 샀느냐는 그냥 내가 거기서 샀기 때문인 거고 이 주식의 시세를 보고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반등의 목표치가 내 매수가에 한참 못 미치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일약품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70%가 떨어졌어요. 사실 떨어질 만큼은 떨어진 것 같고 이제 하락폭 자체가 조금 진정이 되는 상황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반등을 강하게 줄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백신 공급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백신을 여기저기 다른 회사들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화이자만의 어떤 이슈는 약해졌고 근데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근데 이게 언제일지 저도 사실 몰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매물 쌓아놓고 떨어질 때 이 거래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은 이제 관심권에서 시장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것이고 네. 이게 뭔가 화이자와 관련한 이슈가 일시적으로라도 나왔을 때 반짝 반등이 한 5만 원이라도 나오면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반등 목표를 5만 5천 원이나 이렇게까지도 드리기 어려워요. 네. 저는 데미지가 너무 크셔서 사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나 지금도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실률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이오 이런 좀뭐 예를 들어서 R&D가 좀 괜찮은 바이오주들로 뭐 정말 제약 바이오로 가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시든지. 네. 왜냐면 이 회사는 R&D로 올라온 게 아니니까. 네. 뭔가 이제 R&D 쪽이 괜찮은 바이오 쪽으로 차라리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고점에서 30% 떨어진 주식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좀 섹터 교체로. 이익이 제대로 날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차라리 수평이동, 이걸 수평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이 주식 가지고 30% 손실인데 장이 안 좋아서 다른 것들도 30%가 떨어졌더라 이거예요. 근데 미래의 회복 가능성은 내가 몰려 있는 탄력적인. 주식보다는 네. 이 회사가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네네. 그러면 바꾸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저는 제일약품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기다림이 막연해요. 매수가는 지나치게 높고, 그리고 시세가 다시 날까 과연 좀 합리적으로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체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여기까지 기다린 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반등을 예. 5만 원 이하, 4만 한 8, 9천 원 정도까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 수준이 혹시 됐을 매도로? 때 네. 매도하시고, 네. 앞서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처럼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일 잘하는 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 의외로 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주식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수익을 본 종목도 기다리실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좀 더 뭐 한 1, 2년 이상의 비전이 더 좋고, 혹은 장기적으로도 한 5년 이상으로도 비전이 좋은 산업 업종 종목들을 조금 더 낮게 사서 네. 좀 기다려 보신다면 이 손실을 회복을 그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세 하락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을 앞으로 가져가시는 건 2020년 11월이 이 주식의 대상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야속하게 들릴 순 있지만 네. 좀 결단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일단 사실 때 테마가 반영됐고 지금은 소멸됐다는 점에 있어서 같이 설명을 쭉 같이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반등 시 매도 혹은 현재 종목 교체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에서는 꼭 큰 수익 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제일약품 함께했습니다.